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CC 글라스 스펙인 팀에서 유리 지원 담당하고 있는 왕관용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DA 건축은 이 런치 세미나 이름이 샌드위치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해봤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나중에 그 명함 넣어주신 그 메일로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샌드위치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가볍게 KCC 글라스 회사 소개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건축용 유리, 그 중에서도 노이 유리에 관련돼서 소개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설계 과정에 있어서 KCC 글라스 유리 담당자인 제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드릴 수 있는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KCC 글라스는 2020년도에 KCC로부터 인적 분할하여서 유리, 바닥재,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건자재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사업, 인테리어 사업, 그리고 PHC 파일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유리와 외장용 빅슬랩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CC 글라스의 가장 대표적인 유리 제품, 이 유리가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의 판유리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돌에서 선별된 교사원료가 1600도 이상의 불길과 만나면 불순물이 제거된 유리물이 됩니다. 유리물은 금속 욕조라 불리는 핀 베스에서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얇게 퍼져 흐르며 표면 굴곡이 없는 평면 상태로 성형됩니다. 용융 유리물은 주석조의 텀널 설비에 의해 원하는 두께와 크기로 성형되고, 선행 공정으로 이송된 유리는 100m 이상의 긴 선행로에서 서서히 냉각되면서 유리 제품에 필요한 강도를 갖게 됩니다. 자동 결함 측정 장비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 세계적인 품질 네, 판유리는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고요. 이렇게 판유리마다 각각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를 갖게 되는데, 현재 KCC 글라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투명과 그린 색상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블루, 브론즈, 그레이, 그리고 저철분 유리는 다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판유리가 이렇게 생산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설계 도서에 항상 많이 작성해 주시는 로이 복층 유리, 그 중에서도 이 로이 유리가 뭔지, 로이 유리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 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에너지 법규를 절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에너지 법규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가 이 현재 그 단열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로이 유리를 빼고는 이 단열 기준을 절대 맞추실 수가 없고요. 또한 제로 에너지 건축의 단계적 의무화로 인해서 이 에너지 자체의 단열과 기밀의 성능을 강화를 해서 건축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게끔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로이 유리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로이 유리는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생산된 판 유리 위에 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속막을 코팅을 해서 열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유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 적외선 반사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열 관리율이 내려가고 이게 단열 효과까지 가져가는 성능을 얻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지역별 건축물 위의 열 관리율 표인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중에서 이 유리가 들어가는 창 및 문에 해당하는 이 열 관리율을 맞추려면 이 로이 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로이 유리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어서 영상으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팅 유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판유리 공정에서 코팅용으로 생산된 원판은 높은 순도의 세척수와 브러쉬로 세척, 에어나이프로 건조되어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진공 창고에 들어간 유리는 스퍼터링 공법으로
유리와 금속 산화막 등으로 코팅되고 닫힌막으로 코팅된 유리는 품질 검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통해 코팅의 결합 및 색상, 내구성 검사를 통과하면 고기능성의 KCC 코팅 유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로이 유리는 보신 영상과 같이 생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이 유리 중에서도 싱글 로이, 더블 로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더블 로이가 당연히 싱글보다 그냥 우수하겠지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싱글 로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냥 두 개의 판유리로 구성된 목축 유리에서 이 싱글 로이 코팅이 한 장, 싱글 로이 코팅이 이제 한 장 올라가게 되면 싱글 로이고요. 두 겹 한쪽 면에 이 로이 코팅이 두 장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블 로이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유리 두 장으로 구성된 목축 유리보다 당연히 싱글 로이를 썼을 때 단열 성능이 확보가 되고요. 이 싱글 로이에서 더블 로이로 갔을 때는 단열 성능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추가로 차폐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단열 성능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차폐 성능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단열 성능은 열관율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내 난방 부하를 줄이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차폐 성능은 반대로 여름철에 이 외부의 태양열을 실내로 얼마나 차단하는가 해서 여름철 냉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블 로이, 양면 로이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더블 로이가 이 유리의 양쪽 면에 로이 코팅이 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설계사랑 협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더블 로이는 방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쪽 면에 로이 코팅이 두 겹으로 올라간 거고요. 양면 로이는 말 그대로 복층 유리 양쪽에 둘 다 로이 코팅이 들어간 유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한쪽만 로이 코팅이 들어간 유리보다는 당연히 양쪽에 로이 코팅 들어간 유리가 더 우수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 데이터 테스트를 해봤을 때 더블 로이보다 양면 로이가 열관율 값이 우수했습니다. 우수했으나 보시는 것처럼 되게 미비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데 비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양면 로이의 경우 더블 로이 가격이 아무래도 한쪽만 로이 코팅이 들어간 유리보다는 양쪽 다 로이 코팅 들어간 유리가 비싸기 때문에 약 1.25배 정도 비싸고 또 저희가 컬러 유리는 다 수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 유리가 아니라 이 로이 코팅을 통해서 유리의 색상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로이 코팅이 이면에 들어갔을 때, 이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색상을 온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 로이로는 그 색상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면 로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이 더블 로이 과연 이 복층 안에서 이면에 들어가야 되는지 3면에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면, 3면 기준은 이 복층 유리가 있을 때 이 외부와 맞닿는 제일 바깥쪽 면을 1면이라고 보고 이 안에 중공층부터 2면, 3면 그리고 제일 안쪽 면을 4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 코팅은 아까 생산 공정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음막이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와 맞닿게 되면은 산화되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이 중공층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이 중공층 안에서 그럼 2면으로 가야 되는지 3면으로 가야 되는지 그 차이인데 저희가 KCC 클래스의 이 블루 컬러 로이 코팅을 2면에도 놓고 3면에도 놓았을 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했을 때 열관율 값은 똑같습니다. 열관율 값은 변화가 없지만 이 SHCC 태양열 취득률 값인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싱글 로이와 더블 로이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던 차폐 개수입니다. 이 차폐 개수가 2면에 코팅했을 때 3면에 코팅한 유리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제일 처음 그 법규 때 말씀드렸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SHC 값을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3면 로이 코팅보다는 2면 로이 코팅으로 갔을 때 이 SHC 값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 또한 그 색상 구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2면에 로이 코팅이 갔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로이 코팅의 온전한 색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면보다는 2면 로이 코팅을 적용하시는 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KCC 글라스는 이렇게 다양한 로이 유리를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더블 로이, 싱글 로이, 그리고 반사 유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이 포함된 저희 카탈로그는 이 자료와 함께 내일 다시 한번 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안에 이 라인업뿐만 아니라 뭐 시공 사례라든지 각각 로이 유리에 대한 물성과 그리고 색상표까지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CC 글라스에서 이런 다양한 로이 유리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설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드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계 과정을 앞에 계획 설계도 있겠지만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인허가에 필요한 성적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라스에서 인증받은 성적서이고요. 이 성적서에는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들어있는 유리 창호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특성에 맞는 창호 성적서를 적절하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아마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성적서는 이 창호 성적서일 텐데요. 이 창호 성적서 이외에도 로이 유리 각각의 성적서라든지 강화 유리, 암화 유리, 그리고 최근에 취득한 이 조류 충돌 유리 성적서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리와 관련된 성적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 사이즈 검토입니다. 실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항상 유리 사이즈를 기본적인 틀은 잡고 가시는 걸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끔 저희 쪽에 견적이나 통합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그 창호도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호도를 보면은 가끔씩 이 유리 가공 사이즈를 모르시게 되면은 최소 너비 뭐 너비 150에 높이 700 이런 창호라든지 아니면 너비 2000에 높이 8000 이렇게 대형 유리를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이 유리 가공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저희 다만 제일 보셔야 되는 게 노축 유리 최소 200에 400부터 최대 2700에 6000까지 그래서 이 안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 사이즈인 2700에 6000 안에만 들어오면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과천 K-사이즈 2700에 5400으로 저희 글라스에서 지금 적용하는 가장 큰 사이즈의 유리입니다. 근데 보통 창호들을 구성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24T 5인 구축 유리나 아니면 28T 5인 구축 유리 이렇게 구성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과천 K-사인에 들어가신 유리 사양을 보시면 로이 유리가 8T 그리고 일반 판 유리가 10T 굉장히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따지냐, 저희가 유리 내풍합 검토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4T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뭐 2400에 3600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별로 다 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맞는 내풍합 검토를 통해서 사이즈와 사양을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개요를 통해서 건축물의 위치와 최고 높이 그리고 유리의 뭐 사이즈라든지 어디에 설치되는 유리인지 그리고 이 KBS 411200이라는 기준을 위해서 통화중을 산정을 한 다음에 유리 사이즈와 두께, 구성 그리고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부학 검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별로 굉장히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딱 정형화된 수치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별로 내부학 검토하시는 걸 제안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순서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 통합이 산정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신 그 유리 구성에 따라서 통합 검토를 진행하는데, 사실 이렇게 순서도만 보면은 내통합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A 빌딩인데요. 처음 유리 조건은 2440에 4570 말씀드렸던 최대 가공 사이즈 안에는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8T 로이 중으로 일면 방광화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개요에 의해서 설계 통합을 한번 산정해 봤더니 정합 구간은 0.87, 부합 구간은 1.29kPa의 부하가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정합 구간과 부합 구간 어떻게 나뉘느냐? 정합 구간은 흔히 티피컬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부합 구간은 이 엣지 구간, 모서리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m가 넘는 선에서 이 단면의 10분의 1 위치를 이제 모서리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통합이 더 강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합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통합 검토를 진행해 볼 거기 때문에 이 부합 구간에 1.29kPa로 통합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 결과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일단 주신 그대로 2440에 4570 그리고 28T 1년 반강화 유리로 검토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는 풍합입니다. 부합에 걸리는 풍합이 1.25kPa이고 해당 유리가 저항할 수 있는 값 1.14가 이제 부하 저항인데 적용되는 풍합값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NG로 판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앙부 형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부에서 기준하는 허용 처짐인 25.4mm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처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NG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일단 윗면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리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요. 1면 반강화였던 유리를 양면 반강화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한쪽 유리만 반강화 유리였던 것보다 양쪽이 다 반강화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하 저항값이 올라가서 이 풍합에 의해서는 유리가 깨질 일이 없다 해서 OK 판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이 처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짐은 강화나 반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 자체의 두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처짐값인 25.4mm 이하로 들어올 수 있게 유리 두께를 한번 변경을 해봤더니 10T와 12T 구성으로 된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고 가능하나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2440에 4570이라는 대판 유리를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사용한다 하면은 그 복층 유리를 가공하는 대리점에서 제작도 힘들 뿐더러 이 현장에서 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1년 반강화했던 로이 복층 유리에서 이제 반강화는 추가한 양면 반강화 유리로 가고 이 사이즈를 중전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품화 검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단순한 이 복층 유리에 대한 내품화 검토만 진행했지만 저희가 뭐 접합 복층 유리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 난간 같은 부분도 충분히 품화 검토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난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유리 난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포인트 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아무래도 이 포포인트로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이 들어가고 이 유리 난간 외부에 나오는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으로 비산되지 않는 이 안전 유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 구성이 6T와 10T 사이에 1.5인 PVD 접합 필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접합 필름이 들어감으로써 비산되지 아니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원사이드 지지 방식을 보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포포인트 지지 방식보다는 이 구조적인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두께도 두꺼워지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접합 필름을 단순한 PVD 접합 필름이 아니라 이 구조용 SGP 접합 필름을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냥 PVD 필름을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접합 유리에 이 PVD 필름이 적용됐을 때 테스트 결과입니다. 유리가 이렇게 깨지면서 안에 접합 필름이 들어있다 보니까 비산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혹여나 사람이 강에 부딪혔을 때 이 유리와 같이 낙하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SGP 필름으로 했을 때 보겠습니다. 확실히 PV 필름보다 훨씬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당시 SGP 필름 적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 사이즈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 유리의 1위 대가를 기준으로 유리 견적서를 작성해드리고 있고 또한 이후에 이제 사이즈도 됐고 유리 견적도 어느 정도 알아서 비용도 맞췄으면 이제 디테일한 유리 색상을 정하기 위해서 유리 제안서를 작성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사이즈 검토를 끝낸 DA 빌딩인데요. 이 빌딩의 요구 성능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빌딩은 인근 건물 간의 간격이 좁아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 유리에 의한 빛 반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이 발생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상층부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빛 반사가 없는 반사율 낮은 유리를 원하지만 저층부는 또 근생 구간으로 사용할 거라서 좀 투명한 유리를 원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해 보았고요. 메인 구간은 말씀드린 투과율과 반사율이 좀 낮은 그레이 유리로 제안을 드리고 저층부는 투과율이 높은 투명 로이 유리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투과율이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가시광선 반사율 이렇게 다 데이터 값을 넣어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견적과 뭐 비교, 특징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보시기 되게 좋을 겁니다. 이후에 제안서를 작성된 이후에 만약에 그 안에서 유리를 몇 가지 골랐다면 실제로 유리를 한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300에 300 사이즈로 유리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샘플에도 역시 헷갈리시지 않게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제 유리이기 때문에 뭐 2400에 4570의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300에 300 사이즈의 이 샘플을 본다고 해서 사실 유리 색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 사례 투어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와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를 조사를 한 다음 뭐 저기 멀리 땅끝마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 삼성역 근처에 가까운 최적의 동선을 구성을 하여서 프로젝트 사례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유리가 어떻게 적용됐고 어느 각도에서 어떤 색상으로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사무실 안에서 이 회의실 안에서 시공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투명 로이 보충 유리가 적용된 거천 비상교육 사업이고요. 다음은 반사율이 좀 높은 실버 로이 코팅이 적용된 도곡동 플래그원입니다. 그리고 효성 행터 오피스와 같은 경우에는 반사율 9%대 아주 낮은 그레이 유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린 유리, 블루, 그 다음에 이 저철분 유리까지 시공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이 판유리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게 투명 유리랑 그린 유리만 제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KCC 글라스에서는 저철분 유리를 못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건물 인면의 디자인에 맞게 저철분 유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저희가 직접 이 해외에 저철분 유리 원판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글라스에 우수한 로이 코팅을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 사례를 만약에 직접 보시면은 같이 하나 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 바로 이 스팬드럴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팬드럴 그 백판넬에는 흰색으로 다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실버나 그레이 로이 코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어두운 톤의 스팬드럴로 적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역시 사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양쪽에 보이는 사진 모두 실버 로이 코팅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 스팬드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흰색 백판넬을 사용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구간과 스팬드럴 구간이 좀 명확히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다크 그레이 백판넬을 적용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하나의 메스감으로 일체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실버 로이 코팅이 들어갔는데 백판넬을 다크 그레이로 가져가면서 좀 스팬드럴 구간과 비전 구간이 구분되지 않게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뿐만 아니라 그레이 유리 원판을 적용했을 때도 같은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비전 구간과 스팬드럴 구간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좀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부터 뭐 사이즈까지, 내품화까지 유리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리 시방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설계 단계에서는 유리 지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앞서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뭐 안전 유리라든지 아니면 말씀 못 드린 뭐 공유리, 프린 유리 다양한 유리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뭐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관련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 요청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리 관련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이영희 사장님께서 내장용 빅슬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